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49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좀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6장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6장과 관련된 부분이 의무와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금지행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시사 교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법 과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개정 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48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복습은 못 하셔도 그냥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5분 10분 있으면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라도 한 5분 10분만 보세요. 자, 지난주에 그 48페이지 보면 금지행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 박스 안에가 작년까지는 7가지였는데 올해 2가지가 신설됐다. 몇 번이요? 8번, 9번.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냥 보고 기초 강의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1번 하고 오른쪽에 2, 3, 4, 5니까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니까 분명히 이거는 뭐라도 하나 끄집어낼 거다. 한번 예상하면서 열심히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결국 지난주에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한 문제 올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의무라는 부분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보통 여기는 문제가 2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문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하나, 2개가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안 그래요. 하나, 2개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이 중개사 시험이에요. 자, 올해도 하나, 2개만 더 맞으면 합격자들 몇천 명이 늘어나요, 전국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먹을 때는 먹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그 49페이지에 보면 개공의 의무 있는데요. 자, 기초 때는 시험하고 그렇게 연관성 없는 건 조금 부담 줄여드리면서 갈게요. 자, 거기 보면 파란 글씨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의 무슨 윤리요? 기본윤리. 자, 그래서 1번을 딱 보면 전문직업으로 품위를 유지해라. 두 번째,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을 수행해라.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품위 유지를 갖고 시험에 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면 다음 중에서 품위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좋은 차 타기, 2번 좋은 옷 입기. 이해 가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못 나와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행할 의무 써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험 제도가 바뀌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시험이 만약에 주관식이 도입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정말 이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행할 의무가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신의 성실을 다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판례로 예를 들어서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0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겠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앞글자 따갖고 될 만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시험에 최근 5년 안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일단은 편안하게 보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80점대가 막 넘어가고 70점 후반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하셔도 돼요. 올해도 뭐 출제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용어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보이죠? 박스.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따라서 민법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성실에 이행해야 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권리 의무를 이행하거나 신의 성실로서 행동해야 되며 이게 민법상의 신의칙에 반한다. 민법의 대원칙이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판례로 인정을 하느냐? 따라서 셋째 줄 맨 끝에를 보면 자, 밑줄 하나 치고 넘어갈게요. 자, 셋째 줄 맨 끝에 보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것만 밑줄 딱 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해도 되지만 뭐 기초 때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신의 성실이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익 고려. 요 정도 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량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느낌. 자, 나머지는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두 번째, 2번 제목은 무슨 준수? 비밀 준수. 자, 거기 비밀 준수도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비밀이란 무엇일까? 안 나와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1번에 보면 비밀 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요? 등.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개업공인중개사, 제가 줄여서 그냥 매번 수업 시간에 개공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뒤에 등자가 붙고 안 붙고가 처음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실 때 한 글자 차이니까 참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등자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는 거 맞죠? 중개 보조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뜻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자 지금 여기 금지행위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초과보수 있죠. 초과보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초과보수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초과보수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키라고 해서 등자가 만약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등자가 빠졌다면 자 개공인은 사무실의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 맞죠? 그러면 초과보수는 누구 보고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장님 보고. 그럼 사장님이 만약에 초과보수를 받고 싶으면 등이라는 말이 법에 없다면 사장님은 누구 시켜요? 소공아. 야 소공아 내 사장님 나갔다 올게 후려쳐라. 아니 사장님 저 집원에 했잖아. 알았다. 보조원 요번엔 네 차례다. 네가 후려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금지행위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규정 아니에요? 직원 하나 두면 되잖아. 월급 100만 원 주면 되는데 한 번만 후려치면 남는데 그걸 뭐하러 안 둬? 나 같으면 10명 두겠다. 한 놈씩 딱 두고 한 번씩 후려치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등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비밀준수 맞죠? 예, 비밀준수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자 아파트 가격은 작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3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2억 5천에 급매물로 만약에 C라는 개공이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럼 이렇게 부탁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라도 개공이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뭐 남편 회사가 부도 날 것 같다. 뭐 회사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비밀준수도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개공이 등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등이겠죠. 만약에 개공이가 지킨다 그러면 개공이는 이 집이 왜 싸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켜주면 돼. 근데 결국은 만약에 이걸 갖다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야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저기 동네방에 다 떠들면서 이 아줌마 집 팔고 도망간다고 다 떠들고 다녀라. 그럼 막 세탁소 뭐 여기 그 가게부터 다 얘기했고 여기 가갖고 막 708호 아줌마 내가 가서 외상값 내놓으라고. 아니 내가 도망가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개공이가 다 얘기했다고 또 도망간다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A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부동산 가서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그지 하냐고 난리 필 거 아니에요. 그럼 개공이 와요. 제가 안 했는데요. 직원들이 했는데요. 직원들은 괜찮아? 네. 등자 빠져 있는데요. 이래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야. 예, 그래서 결국은 금지행위든 여기 밑에 있는 비밀준수든 개공이가 지켜요, 개공이 등이 지켜요. 그러니까 요 기초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등자 하나를 아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2바퀴 3바퀴 돌면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지만 등자가 우리 법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3월 5월부터 쫙 넘어가면서 등자 들어가는 거 싹 정리해갖고 5월부터는 달달달달달 외울 거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비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자, 기초서 기준으로 자,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쌍가로 2번 보세요. 자, 49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 자, 거기 보면 비밀준수 의무는 하고 써 있나요? 네, 읽어볼게요. 자, 비밀준수 의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피해자가 잘 봐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벌써 지금 오늘이 4주째 수업이에요. 근데 그랬잖아요. 첫 수업 때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법을 전공했다, 법을 공부했다 이러면 민법 금방 해요.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는 금방 해요. 학교 때 배웠으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게 사실 여러분 형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반의사 불벌죄하고 대치되는 개념이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라는 건 뭐냐면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지만 성립되는 제목이 친고죄예요.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는 그렇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들어보세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벌하는 죄목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더 쉽게 의역을 해볼게요. 이 말은 뭐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을 의역을 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벌할지, 이 불자가 무슨 불이에요? 안일 불자죠. 그러니까 벌할지 말지 정하는 제목을 반의사 불벌제라고 해요. 선생님 더 쉽게 설명 못 알아먹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란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아이 됐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냥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선처해 줍시다. 뭐 저도 애 키우는 입장으로 그럼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반의사 불벌제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봐요. 벌써 이런 말을 처음 들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주 쉽게 또 설명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대표적으로 이 형법상에서 반의사 불벌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폭행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협박죄라든지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로스쿨에 가서 형법을 공부하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험만 붙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 딱 얘기할 때 그때만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실 시험에 참 잘 나오던 게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이해 가죠? 근데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는 안 들어가고 그게 답이었어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 호랑이 친구 말고 돌아가신 분 그런 얘기들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그걸 공부하신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강사 입장으로 매번 그런 고민을 해요.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여기 수험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폭행죄를 한번 갖고 예를 들어볼까 싶어요. 자, 오늘 지금 오전에 우리 강의하고 있고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노원학원 옆에, 자, 요 앞에, 우리 지금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아침 일찍 왔는데, 아니, 대바람부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술 처먹고 지금 길거리 싸우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그럼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 듣고 있는 찰나에 밖에 너무 시끄러워. 도대체 수업을 못 듣겠어.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112에다 신고해요? 참고 수업 들어요? 아니, 그냥 말을 해요. 자, 오늘 이상하게 몸을 살살 살이네. 자, 어제 뭐였죠? 어제 힘들었어요? 자, 어제 수업 안 했겠구나.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신고해요, 안 해요? 신고하죠. 신고해요. 그럼 이제 경찰에 와갖고 아이 당신들 말이야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젊으신 분들이 나이 점잖으신 분들이 지금 아침부터 말이야 해갖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찰서 가서 경찰관이 뭐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가해자. 이 사람이 피해자라면 피해자한테 빨리 고소하셔서 콩밥 드시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좋게 합의하시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했다라는 표현은 물어볼게요. 합의했다는 거는 처벌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거. 아, 저는요 절대로 합의 못해요. 그러면 처벌을 원한다는 거지 뭐. 그럼 처벌을 받는다는 거지.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벌할지 말지 정하는 제목을 바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무슨 죄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까 A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방네 온 사방 떨고 다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 여기서 뭐 반의사 불벌죄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 그래갖고 또 못 알아먹겠다고 하면 또 해주고 까먹어. 그럼 두 달 있다 또 하고 또 까먹어. 그러면 또 하고 한 1년에 한 4-5번 대여섯 번 듣다 보면 그냥 뭐 좀 뭐 이러다 졸업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만 내줄게요. 과거 그 공인중개사 24회 때 시험을 끝으로 지금 한 번도 이 반의사 불벌죄가 최근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쓰세요. 만약에 시험장 가서 24회 기출입니다. 끝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의무, 제목을 찾아봐라, 의무 내용을 찾아봐라 그러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무슨 준수요? 비밀주. 그냥 답만 쓰면 돼. 그러니까 자 물어볼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그럼 답이 뭐예요? 비밀주. 그러면 그냥 합격이야. 몰라도 돼. 왜? 지금 우리 6과목 중에 반의사 불벌죄 나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개사법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답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로 3번에 보면 비밀준수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학교
해석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떠들고 다니려고 사무실 딱 폐업하고 그 다음부터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럼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고, 자, 뭐 제재야 뭐 나중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1교시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자, 거기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대상물의 무슨 의무? 확인 설명 의무 빨간 걸로 별표 3개. 절대 안 빠져요. 제가 오늘도 진짜 쉬운 샘플 갖고 여러분 이해시켜 볼게요. 선배들이 이해를 못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오른쪽 맨 밑에, 자, 파란 글씨 3번 무슨 계약서? 자, 오른쪽 맨 밑에 4번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나오는 거 보여요? 네, 그것도 빨간 걸로 별표 3개. 자, 그래서 이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 거래계약 관련된 내용은 매년 출제해요. 절대로 안 빠져요. 특히 그 중에서도 확인 설명 있죠. 100%입니다. 자, 마이크 들고 지금 내년 10월 시험인데 11월 달부터 100%라고 얘기할 정도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제가 이 확인 설명 의무를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자, 그림 그려서 열심히 해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이제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이 마이크 들고 강단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대부터 70대가 다 섞여 있어요. 모든 연령과 모든 학령층이. 근데 그거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렇게 법과목을 강의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예를 들 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아마 여기 또 한 20대 뭐 21 되어서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마 뭐 채권 채구액 이런 걸 또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직장만 해보시고 이사 다녀보고 은행융자 좀 받아보신 분은 이 샘플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샘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아주 쉬운 샘플을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자, 지금 공인중개사법 제25조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목을 이해를 먼저 시키는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시세가 3억 정도 된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집 살 때 노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금 주고 살까요? 은행에 대출 좀 받아서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럼요. 저도 대출 받아서 집 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회 되면 좀 갚아 나가다가 또 기회 되면 이사도 가고 다 그렇게 살죠. 뭐 누가 5억짜리 집 사는데 5억 현금 딱 들고 5억 사고 15억짜리 집 살 때 15억 딱 들고 현금 들고 집 사고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억 원짜리 주택을 샀는데 은행에다가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금은 얼마예요? 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답을 해줘 봐요. 자, 어려운 거 없어요. 3억 주고 집 샀는데 은행에 대출 1억 받았다. 그럼 자기 자본금은 얼마다? 그래요. 이거 뭐 어려워요. 자, 기초 때는 상식선에서 해결할게요. 자, 그리고 자기 돈 2억 있으니까 아이, 전세 살까 하다가 아씨, 노원구 집값 많이 뛰어. 집 하나 사야 되겠다. 샀어.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떨 때는 좀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은행 이자가 한 30만 원 넘겠죠. 그럼 여러분들 막 과거에 장사했으면 야, 장사 뭐 한 달에 몇 천만씩 벌고 막 1,000만 원 넘게 매출 이러면 돈 30만 원 내는 거 돈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살다 보면 또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매달 적자야. 그럼 매달 적자면 한 달에 이자 3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는 이 A가 자,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요?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 중개계약. C만 믿지 않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자, 집 좀 팔아주세요. 너만 믿을게. 오케이, 최선 다할게. 해서 둘 간에 딱 체결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게 지난주 이제 수업이 끝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활동해서 드디어 B라고 하는 매수인 될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계약은 오늘 배우는 이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거래계약. 작성하는 서식이 거래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 설명 의무라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매도인 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C라는 개공인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죠. 그래서 제가 요 뒤에다가 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기초 수업이에요. 차근차근 갈게요. 자, 어렵지 않게. 대신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5월 달부터는 이제 환상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기초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매도인 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뭐 해요? 확인해서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확인, 설명, 의무.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해 못할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선정이 그림을 그렸냐? 오늘의 컨셉은 은행융자야. 자, 다 대출 받아본 경우 저도 많거든요. 그럼 대출을 1억을 받았다 이거야. 물어볼게요. 은행 가서 1억 대출 받은 걸 등기부 띄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등기부 을구를 딱 보면, 자, 등기부 을구에 1억을 대출 받았으면 등기부 을구에는 1억이 나올까요? 채권 최고액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20대인 친구들은 질문을 하는 거야.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선생님? 그럼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래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 이래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면 엄마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뭘 안 해줘? 해주지. 자,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한테 안 와요. 왜? 저보다 엄마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몸으로 알아. 예, 그래서 임선정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대출 하도 받은 분이 한번 얘기해봐요. 1억 대출 받으면 채권 최고액은 얼마 기재돼요? 예? 예, 1억 2천.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 예, 자, 그 몸으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근데 20대 친구들은 선생님 1억을 빌렸는데 왜 1억 2천을 써요? 제가 그럼 1억 2천을 빌린 건가요? 아니요. 근데 왜 1억 2천을 해놔요? 이해가 안 가요. 답변 부탁해요. 이게 20대의 질문이야. 그러나 40, 50대의 질문은 질문해요.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60, 70이 되면 야 이놈아 너보다 내가 대출 더 받았어 이놈아. 자, 더 잘 알아. 그래서 이게 강의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연령층을 소화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 하여간에 자 이랬던 저랬던 자 20대를 위한 강의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면 실제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 1억. 근데 나중에 이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해놓는 거고 이게 장내 채권 확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등기부 을글 띄워보면 저당이라고 써있지 않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채권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라 장내 채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보고 설정해 놓는 저당을 근저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인은 여기 있는 B한테 이 얘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그림 이해하신 분위기니까 25조를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확인 설명의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에서 A, B, C 세 사람 중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죠. 확인 설명은 누가 해요? C. C를 뭐라 그래요? 개공이.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만 합격자 모임엔 다 오는 거는 아니야. 자, 지금부터 어떻게? 자, 시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빤히 보고 앉아 있을 거예요. 예, 대답 안 하면 손 들기 게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손 안 들다 눈 마주치면 계속 쳐다볼 거예요. 들 때까지. 자, 그럼 시험 버전으로 바꿔볼 테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봐봐. 이게요. 아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 확실히 달라요. 지금 이게 편안하게 들으니까 C까지가 C하고 웃기고 앉은 일이지만 자, 시험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소공이 알죠? 소공이. 아이 대답은 해요 이제. 좀 이따 물어볼 때 눈치를 살살 봐야지. 자, 요새는 작년하고 달라. 눈치를 너무 살살 봐. 자, 예. 자, 소공이 있죠. 제일 얘 자격증 있음 없음? 있음. 자, 그러면 얘는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음 안 했음? 민법도 공부했음. 맞죠? 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소공이도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이게 시험 문제야. 자, 여러분들 소신껏 대답해봐. 자, 소공이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있다. 자, 손 들어봐. 자기 소식껏. 오케이. 자, 없다 손 들어봐요. 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손 드는 게 안 보이죠? 제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의무가 제가 어떻게 손 드셨냐면 있다에 손 드신 분이 90%, 없다에 손 든 분이 10%야. 그럼 나 물어볼게. 나 요렇게만 하고 우리 중개사 시험. 자, 우리 어저께
우리 그 선생님들 어떻게 뭐 우리 민법 우리 심정욱 교수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했는데 아마 12월 9일 날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올해는 학원들이 우리 에듀윌만 해도 20개잖아요. 거기다 온라인 수강생들이 2만 명 해보면 그 코엑스라는 좁은 공간에 다 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합격자 모임이 오는 걸 이제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7분 만에 마감됐어요. 예,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 한 3, 4분 만에 금방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야 아마 그 자리에. 그래서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내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공부해요. 뭐 올 수 있는 표정을 짓고 그래. 자,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얘기 좀 하고 얘기하자고요. 자,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올해 합격자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또 더 어려워지겠지. 너무 많이 뽑았으니까 올해.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그 시험 운도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아무리 많이 뽑아도요. 나 물어봅시다. 합격자가 많을까요? 불합격자가 많을까요? 불합격자 훨씬 많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든 게 동그라미에다 90%를 들었고 X에다 10%를 들었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동그라미라고 손을 들었죠. 그럼 이건 맞은 것 같아요? 불안함이 밀려와요. 나는 매번 이렇게 기회를 준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제가요 화요일 날 수업이 제일 이해가 잘 가요. 당연히 이해가 잘 가지. 제일 이해가 잘 갈 그림을 많은 노하우로 연구해갖고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해주니까 쉽지. 그런데 시험장에 딱 가면요 이렇게 90%가 이게 틀린 거야. 답이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합격자는 10% 20%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자, 제가 물어볼까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래서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수업 들을 때 되게 쉽지. 시험장만 가면 떨어지고 온다 그랬지. 왜? 교양 수업과 시험 공부는 그렇게 다른 거야. 지금 벌써 시험 버전으로 바뀌니까 벌써 90%가 떨어지잖아. 자, 물어봅시다. 다시 질문할게요. 그대로 유지해. 소공이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아니, 그대로 유지하라고요. 뭘 없다고. 아니, 지금 녹화가 돼서 말도 못 바꿔. 녹화 다 돼 있어. 오리발을 내밀어. 자, 따라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90%죠. 그럼 내가 반증을 해볼게요. 왜 10%에 든 사람들이 맞는지. 자, 의무가 있다. 그대로 유지해요. 자, 의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자, A가 개공이죠. 자, 갑이라 그래. 자, 갑이 개공이야. 자, 밑에는 을이라고 하는 소공이가 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런데 여기 갑이라는 개공이가 여기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이만저만 하면서 확인 설명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자, 확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출타했다 들어온 을이라는 소공이가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사장님이 확인 설명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소공이는 사장님이 확인 설명 요 뭐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설명하시도록 그냥 옆에서 냅둬요. 사장님 이름은 안 돼요. 예? 그거 봐. 이제 또 일상은 정상이라니까. 아니, 사장님 설명하면 냅둬요. 사장님 이름은 안 돼요. 냅두지. 근데 냅둔다고 해놓고 여러분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봐. 소공이의 봐. 의무래매. 의무는 질문. 꼭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의무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꼭 해야 되는데 의무라고 90%가 손 들었잖아. 그럼 꼭 해야 되잖아. 근데 꼭 해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왔더니 사장님이 하고 있잖아. 그럼 사장님이 하고 있으면 자기가 꼭 해야 돼.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유진아가 또 당신이 왜 그걸 설명하고 있냐고. 우리 임선종 교수님이 소공의 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하고 사장님 못하게 방해해야 돼요? 냅둬요? 그럼 의무야 아니야? 그거 봐. 그러니까 지금 10% 든 사람이 합격자 모임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쉬워요. 화요일 모의고사 보고 나면 민법하고 점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점수는 왜 안 나올까요?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매일 오는 레파토리야. 그 레파토리가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 봐, 손들라 그랬으니 지금 본인이 알 거 아니야. 어디 들었는지. 묻어가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 시험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하고요, 이게 시험 버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니까 제일 쉬운 거야.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22.5를 맞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열이 픽 받아 그날 술 먹는 날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그러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공이도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있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와 하여야 한다는 달라요.
그럼 어떨 때 할 수 있냐?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그래요. 소공아, 네 사장님, 저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손님 조금 있다가 11시 반에 온다 그러거든. 그럼 여기 저 책상에 등기부 보이지? 네. 거기 그 집에 은행유자 1억이 있어. 너 알잖아. 네. 다녀오세요 사장님. 제가 그거 설명해 놓을게요. 하고 시키면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시키면 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자죠. 그러면 그렇지, 자격증 있는데 의무자지 하다가 시험을 망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근데 2개 모자라요. 그러면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부는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셔야 돼요. 난 이 기초 수업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단 쉽다고 지금 뭐 터부시할 수 있거든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의무자는 누구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소공이는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얼마나 쉬워 이런 거. 자, 2번째.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이 그림에서 얘기해요. 누구한테 지금 은행융자 설명해야 돼요? B한테 설명해야죠. 그래서 B를 공인중개사법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A한테 설명한다 할 때 얼마나 웃긴 일이 생기나 봐요. 우리 법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A는 절대로 확인 설명의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자, 이해 안 되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줄게요. 자, 여러분은 한번 잠깐만 A가 한번 돼보세요. 제가 중개업을 그래도 해봤으니까 C가 돼볼게요. 자, C인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확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좀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연락했어요. 자, 매도인님, 자, 사무실로 잠깐 11시까지 좀 오시라고. 근데 아이 추운데 왜 오라? 잠깐 와보시라고.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끼역끼역 사무실로 왔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제가 매도인님, 제가 지금부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건 뭔 말이야?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뭔 말인지 들어봤더니 하는 말, 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선생님, 그 1억 융자 받으신 거 있죠? 있죠. 왜? 근데 그 저기 국민은행 노원지점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이자, 그 대출 이자가 매달 15일 날로 자동이체 해놨죠? 예를 들어서 알아본 거야 내가. 그럼 맞아요, 틀려? 예를 들어 맞다 그러면 고맙다 그래요?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래요? 들으라고. 당신 이자 지금 2달 밀린 것도 내가 다 알아봤다고. 그럼 어때? 고마워요. 불러갖고 이상한 소리라고 하니 있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니 자기가 이전에 했는데 밀린지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럼 어떻게 저한테 공인중개사법 25조 확인해서 설명해줬다고 고맙다 그래요? 전 미친놈이 다 있나? 아침부터 불러가고 추운데 오라 그러더니. 그래서 하는 말 더 들으라고. 나 할 말이 더 많다고 지금. 25조 확인 설명 중이라고. 하나도 고맙잖아. 이상한 놈이야 저놈은. 아침부터 추운데 오라 그러더니.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면요, 저기 매도인께서 은행융자를 얻으셨는데 1억 얻으셨어요. 등기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1억 2천이라고 써 있는 건 채권 채구액이니까요. 제가 은행에다 확인해 봤더니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자 2번이 연체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계약 과정에서 잘 처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라고 B한테 얘기해 주면 어떻게? 얘는 어때요? 고맙다 그래요? 이상한 놈을 다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기초 수업이야. 그러니까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B한테 하는 거지 A한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B를 퉁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권리를 뭐 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얼마나 쉽습니까? 확인 설명의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 방법도 여기 보시면 제일 쉬운 은행융자로 딱 보면 뭘 띄어야 돼요? 등기부.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등기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한 요 1번, 2번, 3번 요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실래요? 자, 갖고 있는 기초서 50페이지 딱 보시면 자, 쌍가로 1번에 확인 설명 의무 보여요? 쭉 내려오면 쌍가로 2번에 확인 설명의 상대방 및 방법 보이죠?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봐요. 여러분들 좀 전에 틀렸던 거 봐. 이 가짜는 기초서에도 지금 90%가 다 나가다 빠진단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 설명에 뭐요? 의무자라고 써 있죠. 따라서 확인 설명의 의무 부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거봐. 이 등자에 웃기고 있니 치사한 놈 이럴 수 있지만 등자 하나에 눈물 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잘 생각해봐요. 금지행위는 개공이요? 개공이 등이요?
개공이 등. 아까 배웠던 비밀 준수 있죠. 개공이요, 개공이 등이요. 등이죠. 지금 배우는 확인 설명은 개공이 등이에요, 개공이에요. 그 하나가 사람 잡는 거야, 개공이. 그래서 제 과목은 그런 과목이야. 그래서 제가 기초 때 차곡차곡 설명해 드립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보세요. 교재 있잖아요, 기초서에.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시키면 하는 거와 해야 되는 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확인 설명의 상대방. 지금 이 그림 다 이해하셨으니까 퉁 쳐갖고 첫째 줄 끝에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대해서만 부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이전하고자 하는 자한테는 부담할 필요 없죠. 설명하는 순간 얼마나 웃긴 상황이 연출되는지. 자, 3번.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방법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토지대장,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요. 입으로만 때워요. 근거자료. 이 그림에서 근거자료는 뭐가 있었을까요? 등기부. 얼마나 쉬워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이해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험 버전으로 바뀌었을 때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민스럽죠? 선생님, 아니 그러면 저희들보다 1년, 2년 전에 선배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떨어지나요? 아니요. 자, 그럼 선배들은 왜 시험을 망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20대인 친구들은 채권 최고액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여기 40, 50, 60대인 분은 채권 최고액을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20대인 친구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도 그냥 임선정이 애우라 그러면 어떡하든지 애워갖고 와요. 근데 5, 6, 60대는요, 이해는 하는데 암기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이게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순발력이 떨어지지. 암기력이 떨어지니까 안 배운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냐? 이 1, 2, 3, 4번보다 더 중요한 게 4번인데요.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럼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박스 보면 1번부터 박스 안에 번호가 몇 개? 그래, 그거를 다 외워야 돼, 나중에. 이걸 못 외워서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5번, 6번, 7번, 8번 있는 거 보이죠? 자, 5, 6, 7, 8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5, 6, 7, 8을 묶으셔가지고, 자, 5번에 수도할 때 숫자 동그라미. 그 다음 6번에 벽면 도배 써있죠? 벽자 동그라미. 자, 7번은 잠깐 내비리 둬요. 건들지 마요. 자, 그리고 8번에 보니까 도로라고 써있죠? 도자 동그라미. 자,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6번의 숫자 벽자를 거꾸로 바꾸면 벽수도가 되죠. 7번은 잠깐 기다리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벽수도를 배웠어요. 자, 어디서 배운지 혹시 기억나요? 자, 43페이지를 그래서 봐. 기억 안 나지? 그게 이제 60대, 50대의 문제인 거야. 자, 43페이지 펴봐요. 안 배웠다고 말하지 못하게 동그라미 딱 쳐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난주에 B, C, D 묶으라 그랬죠. 거기 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 봐, 지금 테스트 해봤잖아. 일주일 전 걸. 기억이 안 나죠. 한 달이 지나면 하나도 안 나. 근데 두 달이 지나서 섞어서 모의고사 내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해요. 욕이 나가요. 내시 애들 괜히 왔어 내가 아주 그냥. 이러면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기억을 해내는 게 가장 문제거든.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거기에 지난주에 배웠던 4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BCD에서 D 있죠? D. D가 뭔가 봐봐요. D. 도자 찍었죠? 제가 읽어볼게요. 뒤에 도로, 대중교통의 역성, 시장학교 등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 보여요? 일조, 소음, 진동 등의 무슨 조건? 환경조. 그러니까 거기 일조하고 환경 조건이 같이 있죠. 오늘 뒤로 와봐요. 오늘 뒤로 와보게 되면 7번하고 8번이 지금 쪼개져 있죠. 이해 가죠? 그래서 제가 7번의 일자에다 동그라미를 안 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아직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집에 가서 공부 지금 책 논 지가 2, 30년 됐는데 애워오라 그러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중소, 거토, 수벽, 일도 중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또 악글자 따갖고 외워갖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6과목을 다 외우면 여러분 악글자로 패인데 기억도 중소, 일도 무슨 뭐 의미가 있어요. 기억이 나지. 하지 마.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번 달의 컨셉은 벽수도야.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더 이상 하지 마요. 그리고 자, 벽 수도 빼고 나면 번호가 몇 개 남아요? 5개 남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시간이 지금 충분히 10개월이 남으면 2달에 하나씩 못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두 개 더 먹여줄게요. 9번 한번 보실래요? 9번에 보면 자 50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9번입니다.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함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세율 보이죠? 취득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저 좀 보세요. 그대로 덮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 자, 좀 전에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개공인은 A한테 설명해요, B한테 설명해요. B를 뭐라고 불러요? 취득 의뢰인. 그럼 얘한테 필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예요, 취득세예요? 취득세죠. 그러니까 거기 취득과 관련된 조세라고 써 있는 게 기초 수업을 잘 들으면 당연히 헤어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올해 요번 달에 지금 저하고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벌써 5, 6, 7, 8, 9 5개를 외운 거야. 그럼 4개가 남았어. 그러면 1월부터 10월 달까지 4개를 못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무슨 말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그 9번 같은 경우가 취득과 관련된 조세 보이잖아요. 죄송한데 4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인 거야. 자, 43페이지를 잠깐 가보면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공개해야 된 내용이 있죠. 거기에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이 A, B, C, D, E, F, G 써 있잖아요. 거기에 없을걸요? 없죠. 그게 답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앞에 박스하고 뒤에 박스를 섞어 놓고 나서 고르면 몇 개, 골라 묶으면 틀린 건 몇 번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한 말 학원을 오래 다녀서 삶이 많다도요. 요까지 삶의 경험으로 이해를 해도요. 결정적인 시험을 위한 버전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암기를 좀 잘하니까 여러분한테 많이 먹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번 달에는 이 컨셉에 대해서만 좀 잡아놓고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됐어요. 자, 앞에 덮으시고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자 여러분한테 90%가 틀렸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소공에게 의무가 있다 없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니까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리발을 내밀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질문 하나 해도 오리발을 내미는데 나중에 여기 있는 B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을 샀죠? 샀어요, 안 샀어요? 거래계약서 썼다니까요. 썼어.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서 봐. 얘가 얘한테 지금 은행융자 있다고 설명했어, 안 했어 지금? 지금 30분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봤어. 근데 여긴 B가 뭐라냐면 자기는 안 들었대.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왜 안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을 지금 3억 주고 샀는데 잔금 지급 때가 되니까 이 집이 2억 8천이 된 거야.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들어서 안 들은 거야? 안 들어서 안 들은 거야? 안 들어도 들은 거야? 아니면 뭔 말이야? 응? 아니 집값이 떨어졌대. 이게 지금 잔금 때? 들어도 안 들은 거지. 이해 가요? 그리고 오리발을 내밀어서 안 사고 싶은 거야. 아무래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온갖 꼬투리를 접어서 사실 은행융자 내가 안 들은 것 같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상다고.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계약서 다 쓰고. 임 사장 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온갖. 근데 잘 봐봐요. 잔금 때 됐더니 집값이요. 와 3억 3천이 돼 있네. 안 들은 게 들은 거야? 들어서 들은 거야? 들어도 안 들은 거야? 응? 안 들어도 들은 거지. 아니 안 웃을 거면 내비리 둬. 최선 다하고 갈게. 안 들어도 들은 거야. 이놈의 막 집값이 계속 올라가. 뭐가 중요해? 확인 설명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전문 직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값이라는 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이라는 게 워낙 비싸니까 온갖 꼬투리로 다 들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B는 봐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즌이라고 쳐봐. 그럼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오리발 내밀 수 있죠. 그럼 판사가 그래. 자, 개공인님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저 분명히 했거든요. 자, 매수인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 분명히 안 들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입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예를 해봅시다. 자, 개공인님 당신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셨죠? 당신은 자격증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오케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전문인이에요? 아, 얘는 자격증 있는 전문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딴 거고 이 사람은 전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서 봐. 똑같이 이 사람은 태권도 5단이야. 이 사람은 일반인이야. 똑같이 한 대를 때렸는데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면 둘 중에서 누가 더 과실이 클 것 같아?
태권도 유단자가 훨씬 크게 걔는 자기는 딴 사람 때리면 다칠 거라는 거 자기는 아는 거야. 이미 태권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판사가 볼 때는 누가 더 과실이 클 것 같아? 개공이가 훨씬 커. 앞으로 여러분은 뭐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개공이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이렇게 법원에 가도 둘 다 과실이 있어도요. 보통 판례가 개공이에게 과실을 7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에게 과실을 30% 정도를 인정하지 100대 0은 없어요. 왜? 판사가 그래요. 너 매수인데 그럼 너는 이거 은행융자 너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확인 안 해봤어? 그랬더니 B하는 말. 그게요. 저는 개공이만 철석같이 믿었죠. 네가 네 집 사는데 왜 남의 말만 믿고 사? 너도 확인해 봤어야지. 이해 가요? 그것도 이게 300만 원짜리야. 몇 억짜리 집을 사면서 왜 남의 말만 믿어? 그러니까 너도 잘못한 게 있네. 그리고 넌 도대체 학원 다닐 때 도대체 민법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때 얘가 하는 말. 개론으로 커버했는데요. 네가 그러니까 너는 과실이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민법 하는데 개론하고 말이야. 너는. 그러니까 너는 과실이 70%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개론으로 커버 못해요. 예, 자, 하지 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개공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자료를 작성해놔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증거 자료가 실무에 가봐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면 온갖 사람이 다 있어. 집값만 떨어져봐 그냥 죽은 거야. 이제 올라가봐 난리가 나는 거고. 자,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또 누가 시비 거는 줄 알아요? 아니지. 판사가 거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시비를 걸지. 괜히 팔았다고. 이해 가요? 또 매도인이 시비 걸어갖고 나 계약금 중도금 돌려줄 테니까 안 판다고 난리를 펴요. 그럼 여기 있는 매수인은 계약금 2배 돌려달라고. 그럼 여기 있는 A는 무슨 소리냐고.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내가 왜 돌려주냐고. 맘대로 하라고.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내가 집 딴 데다 팔아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내가. 그럼 난리가 난다니까 사무실이.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야. 한번 봐봐. 그래서 만약에 이거 봐. 돈 받고 딱 받은 돈 딱 공탁해버리고 딴 데 팔고 도망가 버렸어. 3억 3천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얘는 괜찮다 그래요. 개공이 넌 뒤진 거예요. 사무실은 또 폭파되는 거야. 이게요. 실무가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은 괜찮아. 나 말로 한 거 다 증거 있어. 뭔데? 증거가 뭐 있어? 우리 직원들이 다 봐서. 직원들도 한통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확인 설명서 있죠. 이거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세부를 작성해 갖고요. 이때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개공이 하나 세부 작성해서 도장 땅땅땅 찍어서 한 부씩 나눠 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헛소리 할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요거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죠?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 판사가 너 개공 일로 와봐. 너 설명했어? 네. 너 증거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인 매수인들 이름 쓰고 도장 다 찍은 거 증거 있습니다. 야 매수인 이거 네 이름 맞아? 매도인 이거 네가 찍은 거 맞아? 맞는데. 그럼 당신들 설명 들었네. 그럼 개공이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확인 설명서 작성해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른쪽 가시죠. 자, 그래서 51페이지를 딱 보면 자, 위에서 넷째 줄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써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식은 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 동그라미 2번. 자, 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8, 9줄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에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 써 있죠. 거기 써 있잖아요. 둘째 줄에 몇 년 보존. 그래야 3년 딱 보존해야 나중에 이제 헛소리 한단 말이야. 환장한다니까요. 저도 심지어 강의하면서 이때까지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떤 얘기를 들어본 줄 알아요? 1년간 강의를 열심히 해줬더니 뭘 한 줄 알아요? 시험 끝나고 딱 나오니까 가르친 게 하나도 안 나왔대. 와, 나 진짜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도 안 나온 거야? 하나가 안 나온 거야? 응? 하나가 안 나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 틀려서 97.5예요. 재수 없지 않아? 아니 97.5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합격은 뭐 당연히 당상인데. 근데 하나도 안 나. 여러분들 생각해봐. 1년을 이렇게 목숨 걸고 강의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자기가 못 알아먹는다고 안 가르쳤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노원에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자, 예, 반은 맞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요. 자, 제재는 나중에. 자, 맨 밑에 보면 뭘 작성? 거래계약서.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자, 칠판. 자, 여기 보면 자, 거래계약서 작성해 볼게요. 자, 금액이 얼마? 1억 2천. 실제 채무액은 얼마?
근데 여기는 B가 개공이한테 그랬어요. 저 중개업자님, 개공이님, 저도 3억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은행융자를 얻어서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 은행융자 1억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승계할게요. 명의 변경을 해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2억만 주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이제 거래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따지게 되는 게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거래계약서는요, 계약서를 딱 쓰자마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계약서를 딱 쓰자마자 계약금이 건네져요? 계약금이 건네지지 않아요? 계약서 쓰자마자 계약금 건네요, 안 건네요? 건네죠. 그럼 계약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프로 정도 보죠? 10% 정도 본다면 이거는 돈하고 직결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관련된 부분은 돈하고 직결되니까 우리 법에 5년간 보존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요 정도만 외워놔요.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 그래요. 거래계약서는 5년. 왜? 돈하고 직결되니까. 확인설명서 썼다고 계약금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계약서 쓰면 그날 계약금 줘야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 그러니까 이거 훨씬 많이 보존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서식이 거래계약서 그렇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자, 5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51페이지 뭐의 서식이요? 거래계약서 서식. 자,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자, 권장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래서 이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제가 요 하는 말을 잘 좀 이해해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할 수 있다라는 말 지난주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장난이라고 욕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치는 거야.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가지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고 있다는 말에 컨셉을 두는 순간 선생님,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계약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못하게 되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국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권장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개대상물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임목, 공장, 광업재단이 있는 거 맞죠? 이해 가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건물만 갖고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빌라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이해 가죠? 단독주택이 있고, 상가 건물이 있고, 상가주택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빌라만 놓고 봐도요, 일시불로 사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사는 경우, 계약금, 잔금으로 사는 경우, 계약금과 은행융자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과 은행융자 승계, 무슨 말인지 알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임기 내에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약서만 만드시다가 임기를 끝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봐. 그래갖고 만들면 이게 수만 가지가 될 거 아니야. 수만 가지 중에서 제가 요번에 노원에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계약서가 여기 있을까?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권장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국장님이 죄송한데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그래서 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9가지를 시행령에다 정해놓을 터이니 당신들이 요거를 넣어서 그냥 만들어서 쓰세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52페이지 딱 보면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거래계약서의 무슨 사항? 자, 당연히 별표 3개겠죠. 자, 생각해봐요. 6과목 중에서 가장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 아니에요? 결국 아무리 민법 개론 잘해도요, 계약서 못 써주면 복비 못 받아요. 근데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중개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근데 이번 달 컨셉은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응법만 기억하세요. 이응. 이응이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맞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 잘 듣는 거야. 나머지는요 안 외워도 될 만큼 내가 해줄게요.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제가 계약서 한번 써볼게요. 자, 칠판. 자, 요거 아파트 맞죠? 자, 아파트 제가 여기다 계약서 써볼 테니까 대충 쓸게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제목이 매매계약서예요. 자, 제목이 매매계약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를 들어서 노원아파트라고 할게요. 자, 노원아파트 105동 708호, 금액은 시가 3억인 거 맞죠? 네. 그 다음 여기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건네는데요. 그냥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계약금 1,000, 이거 3,000 합시다. 자, 중도금 뭐 예를 2억, 뭐 잔금 뭐 7,000 이해가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상태에서 은행융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도금을 1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특약사항에다가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자, 은행융자 1억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금액은 3억이지만 여 위에 금액은 2억으로 계산해서 정리하였음.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 이름 쓰고 주민번호 도장꽝, B라는 사람 이름 쓰고 주민번호 주소 짓고 도장꽝, C라는 개공이 도장꽝, 이렇게 적는 게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느끼는 순간 그 안에 박스하고 똑같은 거 제가 적은 거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기억이 뭐예요?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요. 거래당 인적사항 이거 보십시오. A가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게 당사자 인적사항이 아니에요. 안 외워도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칠판 보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아파트 105동 708호 맞죠? 물건 표시. 넘어가라고요. 디귿이 뭐예요? 계약일. 여기 있잖아요. 5월 1일. 넘어가라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내보니까 무슨 금액? 거래금액. 거래금액은 얼마? 3억. 하지만 은행융자 승계 조건으로 얼마를 쓴다? 2억. 특약 넣었잖아. 그럼 거래금액 2억이든 3억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미음번이 뭐? 물건의 인도일시. 자, 집 비워주는 거 맞죠? 언제 집 비워줘요? 7월 1일 잔금 때. 여기 있잖아. 7월 1일 물건의 인도일시. 돈 받으면 집 비워줘라. 당연한 거지.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비읍번에 무슨 이전 내용? 그래요. 권리 이전 내용. 매매계약서가 권리 이전 내용 아니야.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근데 중요한 건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이죠. 거꾸로 말해서 없으면 안 적어도 되죠. 여기 봐봐. 여긴 지금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은행융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의 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적는 거야. 그러나 노원에 있는 모든 집은 은행융자가 있는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은행융자 한 푼도 없는 집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안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 이응번은 잠깐 보류. 마지막으로 지읒번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죠? 그럼 약정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특약으로 적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래서 결국 시험을 위한 공부는 딱 하나가 이응번이에요. 자, 이응번이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인데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여러분들 그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개 사무실을 그동안 이용해 보시면 뭐 모든 중개업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날 이렇게 파일 같은 데다가 뭔지 알죠?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막 잔뜩 껴서 주지 않던가요? 파일 같은 거. 그때 껴준 거 보면 확인 설명서 있죠. 잘 봐요. 어떤 사람은 확인 설명서 안 받았다고 지금 생각 안 난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집에 가서 파일 열어봐. 거기 보면 확인 설명서 꽂혀 있어. 자, 그리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이렇게 꽂아주냐면 이 사고가 터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공제 공탁 있죠. 업무보증 설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협회에 1억 원짜리 공제 가입해놨습니다 하는 공제 증서 있죠. 이런 거 주고요. 또 하나가 그날 계약금 얼마? 여기 얘기해봐요. 계약금 얼마? 3천. 계약금 받은 영수증 있죠. 이런 것들 파일에다 꽂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서 자, 매도인님 매수인 하나씩 주고 자, 이제 중도금 때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늘 계약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죠? 잔금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확인설명서 교부하는 날과 거래계약서 쓰는 날은 똑같다고 봐야죠. 그럼 여기 봐봐요. 거래계약서 언제 썼어요? 5월 1일. 그럼 확인설명서 교부도 언제 할까요? 5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디귿이 뭐였죠? 계약이라고 이응번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죠. 무슨 말 이해 가요? 자, 집에 가서 열어봐요. 이 클리어 파일 안에 아마 이게 껴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해줘요. 아니면 뭐 서류 봉투에 넣어서 줬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5번 하나만 더 할게요. 거래계약서의 교부 보존 의무 있죠. 찾았나요? 네. 자, 셋째 줄에 몇 년간 보존? 5년. 그래요. 이거 봐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강의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